안녕하세요. 책사입니다. 우리의 옛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부자 영감이 살고 있었다. 부자 영감에게는 며느리가 셋이 있었는데, 첫째 며느리는 게으르고, 둘째 며느리는 덤벙대고, 셋째 며느리는 아직 어리고, 부자 영감은 어느 며느리한테 곳간 열쇠를 물려주어야 좋을지 걱정이 되었다. 어느 날 부자 영감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그래, 벽시한토를 나눠주고 어떤 며느리가 지혜로운지 실험을 한번 해보자. 부자 영감은 며느리들을 불러 앉히고 말을 했다. 이 벽시는 아주 귀한 것이니 착 간직해야 한다. 첫째 며느리는 벽시를 멀리 던져버리고 이까지 벽시 한 톨이 무슨 귀한 것이라고. 둘째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벽시를 먹어 치워버렸다. 아버님이 무슨 뜻으로 이 벽시를 한 톨을 주었을까? 셋째 며느리는 벽시를 들여다보며 고개를 가우뚱 생각하고 또 생각을 했다. 그래, 이걸로 재산을 불리라는 것일 거야. 셋째 며느리는 벽시 한 톨과 소쿠리로 참새 한 마리를 잡았다. 그리고 장날이 되자 그 참새와 병아리를 맞바꾸었다. 병아리가 암탉이 되고 암탉이 알을 낳고 그 알이 다시 병아리가 되었다. 셋째 며느리는 그렇게 닭을 여러 마리로 늘린 뒤 팔아서 새끼 돼지를 샀다. 새끼 돼지가 어미 돼지가 되고 또다시 새끼를 낳기 시작했다. 셋째 며느리는 돼지들을 팔아 송아지를 샀다. 송아지가 자라 어미소가 되고 어미소는 다시 송아지를 낳았다. 어느 날 부자 영감이 며느리를 부른 뒤 첫째 며느리에게 물었다. 그래, 내가 준 벽시를 어떻게 했느냐? 땅에 버렸어요. 부자 영감은 둘째 며느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했다. 저는 그냥 먹어버렸는데요? 부자 영감은 마지막으로 셋째 며느리에게 물었다. 막내야, 그래 너는 어떻게 했느냐? 셋째 며느리는 부자 영감을 넓은 농가 밭으로 데려가 벽시 한 톨이 농가 밭이 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래, 우리 집 곳간 열쇠는 너에게 주마. 부자 영감은 셋째 며느리에게 곳간 열쇠를 넘겨주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배짱이 두둑한 소금 장수가 살고 있었다. 어느 날 소금 장수가 고갯마루에 이르렀을 때였다. 커다란 호랑이가 불쑥 나타나더니 소금 장수를 꿀꺽 삼켜버렸다. 호랑이는 잠시 뒤 지나가던 기름 장수도 단숨에 삼켜버렸다. 나는 기름 장수인데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이오? 기름 장수의 물음에 소금 장수가 대답했다. 아, 나는 소금 장수요. 두 사람은 호랑이 뱃속에서 빠져나갈 궁리를 했다. 나에게 기름과 등잔이 있으니 불을 켜봅시다. 기름 장수가 불을 켜자 호랑이의 배는 움켜쥐고 뜨거워서 홀쭉홀쭉 뛰기 시작했다. 뱃속의 소금 장수와 기름 장수도 불에 타 죽을 지경이 되었다. 아이고, 소금 장수 죽네. 아이고, 기름 장수 죽네. 호랑이는 강으로 달려가 물을 벌컥벌컥 마셨다. 뱃속에 물이 차오르자 소금 장수와 기름 장수는 이제 물에 빠져 죽게 생겼구나 생각을 했다. 불에 댄 자리에 소금을 뿌리면 몹시 따가울 거요. 소금 장수는 호랑이 뱃속에 소금을 듬뿍 뿌렸다. 아따고, 아따고, 아이고 배야. 호랑이를 죽네. 호랑이는 뱃속에서 모두 토해냈다. 밖으로 나온 소금 장수와 기름 장수는 뒤로 안 쳐다보고 후다닥 도망가기 시작했다. 놀란 호랑이도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 옛날 아주 먼 옛날에 예쁜 딸을 둔 두더지 부부가 살고 있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딸이 시갈 나이가 되었다. 예쁜 딸을 신부로 맞이하려고 너도나도 몰려들었지만 두더지 부부 마음에는 쏙 드는 사윗감이 없었다. 아빠 두더지는 세상에서 가장 힘센 사윗감을 찾기 위해 땅 위로 올라갔다. 땅 위에 올라가 보니 눈이 부셔 눈을 뜰 수가 없었다. 이렇게 눈이 부신 걸 보니 힘도 세겠지?
아빠 두더지는 해에게 사이가 되어 달라고 부탁을 했다.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커다란 구름이 몰려와 해를 가려버렸다. 아니, 저건 뭔데? 빛나는 해를 가리지? 해보다 더 강한 것이 있는 게 틀림없어. 아빠 두더지는 구름을 사이로 삼겠다고 생각을 했다. 구름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제게 예쁜 딸이 있답니다. 해 사이가 되어 주세요. 그때였다. 어디선가 강한 바람이 불어와 순식간에 구름을 몰아내 버렸다. 바람이 어찌나 강하던지 아빠 두더지도 바람에 날아가게 되었다. 어이구, 저 바람을 사이로 삼아야겠다. 그런데 커다란 바람에 날아가던 아빠 두더지는 커다란 돌부처에 쿵 부딪혔다. 이렇게 세찬 바람에도 꼼짝 않고 서 있다니 세상에서 가장 힘센 것이 여기 있구나. 아빠 두더지는 드디어 자기 딸과 어울리는 사윗감을 찾았다며 기뻐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돌부처가 한쪽에 쿵 쓰러지는 게 아니겠어요? 그 밑을 나온 것은 두더지 총각이었다. 아빠 두더지는 깜짝 놀랐다. 거센 바람에도 꿈쩍 안 뜨는 돌부처를 쓰러뜨리다니. 이보게, 내 사이가 되어주게. 아빠 두더지는 소원대로 세상에서 가장 힘센 사이를 얻게 되었다. 옛날 어느 마을에 할아버지가 장에 갔다 오다가 삼년고개에 넘어지게 되었다. 삼년고개는 이 고개에 한 번 넘어지면 3년밖에 못 산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었다. 할아버지는 조심조심 고갯길을 넘어갔다. 그때 갑자기 토끼 한 마리가 뛰어나왔다. 아이고, 깜짝이야. 할아버지는 그만 온통방아를 찍고 말았다. 아이고, 이제 3년밖에 못 살겠구나. 할아버지는 눈앞이 깜깜해졌다. 집에 돌아온 할아버지는 끙끙 앓기 시작했다. 아니, 무슨 일이세요? 할머니가 묻자 할아버지는 3년 고개에서 넘어진 이야기를 해주었다. 할머니는 땅에 꺼져라. 휴, 한숨을 쉬었다. 그때 옆에 있던 손자가 웃으며 말했다. 오히려 잘 됐네요. 할머니는 화를 내며 손자를 꾸짖었다. 그러자 손자가 대답했다. 3년 고개에서 가서 더 넘어지세요. 손자의 말에 할아버지가 화를 벌컥 내며 말을 했다. 내가 지금 이 해레비를 놀리는 게냐? 3년 곡에서 한 번 넘어지면 3년 사시니까 두 번 넘어지면 6년, 세 번 넘어지면 9년을 사시잖아요? 손자의 말에 할아버지는 무릎을 탁 쳤다. 옳다. 내 머리에 옳구나. 그리고는 3년 곡에 달려가 떼굴떼굴 굴렀다. 그 뒤로 할아버지와 할머니, 손자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다. 옛날 어느 마을에 피리를 잘 부는 나무꾼이 살고 있었다. 나무꾼이 피리를 불면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달려나와 피리 소리에 들었다. 산속에서 피리를 불며 새들도 날아와 같이 춤을 추었다. 어느 날 나무꾼은 시장에 다녀오는 길에 산속에 호랑이를 만나게 되었다. 나무꾼은 재빨리 나무 위로 올라가 그리고는 시장에서 산 참기름을 나무에 부었다. 호랑이는 나무를 타고 오르려 했지만 미끄러워서 도저히 올라갈 수가 없었다. 호랑이는 주위를 빙빙 돌더니 숲속으로 사라졌다. 나무꾼이 내려갈까 말까 망설이는데 호랑이가 대여섯 마리 갑자기 나타났다. 가장 큰 호랑이가 맨 밑에 서더니 그 뒤로 나머지 한 마리씩 올라서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마지막 호랑이의 발이 곧 나무꾼에게 닿게 되었다. 이젠 나는 죽게 되었구나. 이왕 죽을 거라면 피리나 실컷 불고 죽자. 나무꾼은 피리를 불기 시작했다. 릴리리 필리리 틸리리. 그런데 가장 밑에 있는 호랑이가 피리 소리를 듣더니 엉덩이를 흔들며 춤을 추기 시작했다. 어흥. 등에 올라타고 있던 호랑이들이 우수수 땅에 떨어지고 정신을 잃고 말았다. 그러거나 말거나 춤을 좋아하는 호랑이는 계속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 그 틈에 나무꾼은 재빨리 나무에서 내려와 집으로 무사히 돌아올 수가 있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삼형제가 살고 있었다. 첫째와 둘째는 키도 크고 잘생겼는데
셋째는 얼굴도 반쪽, 몸도 반쪽이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셋째를 반쪽이라고 불렀다. 반쪽이는 세 형제 중에 힘이 가장 셌다. 하지만 형제들도 마을 사람들도 반쪽이를 무시했다. 힘이 세면 뭐래? 반쪽인걸. 어느 날 호랑이가 나타나 사람들과 가축을 해치기 시작했다. 거울오님은 호랑이를 잡는 사람에게는 큰 상을 내리겠다고 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 그까지 호랑이, 내가 잡아오지. 첫째는 하루 종일 산을 헤매다가 산속의 외딴 집에서 자게 되었다. 호랑이가 나타나면 한 주먹에 때로 눕힐 것이다. 첫째가 외딴 집 외 노인에게 큰 소리를 쳤다. 하지만 이튿날 호랑이에게 물려 죽고 말았다. 고얀 놈 같으니라고. 감히 날 잡겠다고? 외딴집 노인이 떵떵 큰 소리를 쳤다. 노인이 바로 호랑이였던 것이었다. 다음으로 둘째가 나섰지만 또 잡혀먹었고 말았다. 둘째마저 소식이 없자 반쪽이가 나섰다. 제가 가서 두 형님의 온수를 갚겠습니다. 반쪽이도 외딴집에 자게 되었다. 저는 반쪽이라 구박을 받고 자라서 방에서는 잠이 오지 않습니다. 반쪽이는 마루 밑에 들어가 잠을 청했다. 그런데 노인이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저 반쪽이가 나를 어떻게 알아보겠어? 난 이마 한가운데만 맞지 않으면 천년이라도 살걸? 반쪽이는 노인이 호랑이라는 걸 눈치챘다. 내 이놈, 형들의 온수를 갚아야겠다. 반쪽이와 호랑이 사이에 싸움이 붙었다. 하지만 힘이 아무리 센 반쪽이라도 호랑이를 상대하기란 쉽지 않았다. 맞아. 이마 한가운데만 치면 되지. 반쪽이가 기회를 노려 호랑이 이마 한가운데를 힘껏 내려쳤다. 어흥! 호랑이는 그 자리에서 벌러덩 쓰러져 죽고 말았다. 죽은 호랑이를 짊어지고 돌아온 반쪽이는 거울 옷님을 내린 큰 상을 받고 오래오래 잘 살았다고 한다.